안녕하세요. 가방 전문 리뷰어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농담이고요. 요즘에 가방을 리뷰할 일이 많네요. 오늘은 독일에서 날라온 유럽 감성의 명품 카메라 가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콤파뇽이라는 회사의 엘레멘트 백팩과 15인치 슬링백이에요. 오늘 리뷰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제공을 받았고요. 별도의 제작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명품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저렴하지는 않겠죠. 먼저 콤파뇽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브랜드를 알지 못하고 가방 외형이나 기능만 보고서는 큰 금액을 지출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원래 콤파뇽은 이런 형태의 가죽 가방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조사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게 제일 비싸더라고요. 이런 류의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라이카 유저분들은 특히 친숙하실 텐데 하나같이 다들 이제 고가 라인업입니다. 콤파뇽도 이런 클래식 라인업은 모든 소재를 바버 자켓과 동일한 회사의 스코틀랜드 캠퍼스 원단, 독일 천연가죽, 암벽 등반 전문 금속 부자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알핀 금속 장식 등 모든 소재부터 완성까지 메이드 인 유럽을 고수하면서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비싸 보이죠. 다만 엘레멘트는 기존 라인업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생산 자체는 베트남에서 해서 일부 원가 절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효율적인 대량 생산보다는 완성도 있고 신뢰감 높은 제품을 제작을 해서 천천히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일단 가방 소재 자체가 요트에서 도체에 사용되는 소재인데, 이것도 웬 요트 도 쉽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클래식 제품에 사용되던 왁스 캔버스가 스코틀랜드 역사 속에 도체 소재였으니까 그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독일 회사가 생산하는 엑스팩이라는 현대식 도체 소재를 선택한 거라는군요. 예, 감성입니다. 사실 메인 소재 말고도 부자재들도 멋있는 이름을 가진 비싼 것들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근데 카메라 가방이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하고 질기고 싼 소재로 만들어도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쓸 수는 있겠지만, 콤파뇽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 회사의 고객들도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를 하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겠죠. 명품에는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성과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회사들은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 개발을 해서 원가를 절감시키지만, 어떤 회사들은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소재, 장인들의 수작업,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높이죠. 콤파뇽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품 리뷰를 보고 검색하신 다음에 가격 보고 놀라실까봐 미리 좀 썰을 풀어봤습니다. 백팩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앞면에는 프론트 플랩과 위쪽으로는 롤탑이 보이고요. 뒷면에는 튼튼하고 두꺼운 쿠션이 있는 등판이 보이시죠. 메인 소재는 말씀드렸다시피 요트에서 쓰이는 엑스팩이라는 재질이고요. 필요 이상으로 질기고 튼튼하면서 방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감촉이 좋아요. 전 요트를 타본 적이 없지만, 카메라 가방은 힘이 없이 부들거리는 타입이 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완전히 각이 딱 잡혀있는 타입이 있는데, 엘레멘트는 그 중간 정도입니다. 언뜻 보면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시면은 살짝은 휘어지지만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게 각이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 제일 좋았어요. 흐물거리면 장비가 보호가 안 될 것 같고, 너무 딱딱하면 기기는 보호해 주겠지만은 이게 메고 다닐 때 좀 불편하거든요. 크기는 키가 183인 제가 맸을 때 딱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를 감싸는 힙벨트를 제공해 주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는 이거 체결을 해제하고 아예 이걸 빼고 다녔어요.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게 우측에 꽤 넓은 주머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기 핸드폰 같은 거 넣고 다니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끈에 호루라기도 있어 가지고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감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합니다. 가방 봉제 부분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고요. 지퍼 자체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며 지퍼 고리들 하나하나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고급스러운 부자재들로 마감이 되어 있고, 끈 같은 것들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끝쪽에 모두 벨크로가 부착이 되어 있거나 고무 밴드가 잘 있어가지고 딱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백팩의 수납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앞면에 이걸 열면은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각종 여권 같은 거, 조그마한 물건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겠고, 앞에 있는 주머니 열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쪽에 지퍼 열어서 메쉬로 된 공간이 있고 해가지고, 이게 핸드폰이나
지각 같은 거는 충분히 수납이 돼요. 그 정도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숨겨지는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레인 커버가 있어요. 물론 이 가방이 그 방수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진짜 폭우가 내릴 때는 이런 레인 커버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측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지퍼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쪽에 숨겨진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는 글쎄요, 뭐 액체류가 담긴 튜브 같은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천이 갈라지면서 블룩 솟아 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딱딱한 물건 넣으면은 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바깥쪽에는 이렇게 삼각대에 고정할 수 있고 물병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걸로 삼각대 고정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보시면은 여기는 사이드로 오픈하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머니가 좀 작아요. 하지만 이게 작아도 삼각대에 고정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롤탑은 상당히 재밌게 생겼는데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요거를 이렇게 당겨서 열면 이렇게 풀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잠글 때는 그냥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자석으로 알아서 딱 잠기고요. 절대 이거 안 풀립니다. 그리고 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거.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풀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런 거는 많이 보신 스타일은 아니겠지만은 요즘에 제가 예비 아빠잖아요. 아기띠 중에 제가 산 나엘 아기띠라고 그게 이런 방식이 이렇게 툭 푸는 방식. 그래서 꽤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롤탑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한 2박 3일 정도 짐 넣는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뭐 겨울이라면은 외투 같은 게 두꺼워서 어렵겠지만은 여름이라면은 2박 3일 짐 정도는 무난히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요 롤탑 부분만 따지면은 12리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벨크로로 열고 닫고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한 이 정도 손바닥 정도 깊이 되는 공간이 한 이 정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빨랫감 같은 거 플라스틱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옷가지나 여행 담는 곳이니까. 다만 이거를 꽉 채우면은 가방이 굉장히 위아래로 길어지겠죠? 그 약간 서양 형님들 감성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가방에 짐 넣고 다니지 않고 캐리어 끄고 다니는데, 그 서양 형님들께서는 특히 독일 형님들도 이렇게 그 백팩에다가 옷짐 같은 거 다 넣고 다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안 쓰시면은 요 마감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닫는 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닫아서 고정을 하고, 얘도 벨크로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접어서 돌돌 말면은 깔끔하게 말립니다. 이 말리는 만듦새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짐 담을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상부 디자인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메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카메라 백팩이 그러하듯 여기도 등판을 여는 형태로 메인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짜잔! 저는 안에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참고로 아까 그 롤탑 부분하고 이쪽이 지퍼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다가 아니라 여기 약간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 정도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롤탑 부분에다가 작은 물체를 넣어놓으면요, 이 공간으로 흘러나와서 이 메인 공간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뭐 손가락 2개 정도니까 웬만한 물체는 통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개방을 하고 싶으면은 이 지퍼를 열어서 여기를 개방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지게 할 수도 있고 지퍼를 닫아서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요 파티션 저는 굉장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름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요거는 캐논 EOS R5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거는 소니 α7 S3 이런 식으로 커다란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다 문제없이 수납이 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도 충분히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층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은, 저는 재밌는 게 이 파티션이 요거랑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데 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견본을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층을 저어서 꺾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를 해가지고 돌려서
여기다가 렌즈도 놓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렌즈 경통도 고정시키는 용도로 썼습니다. 재밌나요? 그리고 요거는 함께 제공받은 파우치인데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도 주머니 하나 더 있고 또 이 벨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끈 지나가게 해가지고 허리에 묶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뭐 배터리나 충전기 또는 렌즈 청소하는 키트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담아놨다가 슬링백이나 다른 가방 쓸 때 꺼내가지고 쓱 옮기면 돼가지고 이것도 꽤나 편했어요. 이것도 판매 중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꽤 나름 또 단가가 좀 나갈 것 같긴 한데 나름 저는 괜찮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중에 재밌는 게 요런 액세서리가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요 등판 쪽에다가 이 찍찍이 벨크로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형태인데 글쎄 뭐 얘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 요거 신축성이 있는 소재도 아니라서 물건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고 글쎄요 여기다 뭐 돈 같은 거 넣으면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퍼의 철제 구조물이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닫으면은 이쪽에 장비 닫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게 경통에 기스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별로네 하고 나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꽤 괜찮아요. 이런 SD카드 담는 메모리카드 수납하는 공간인데 재질도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SD카드 말고도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도 여기 문제없이 수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XQD도 수납이 되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요거는 안 되더라고요. 요거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가 꽤 작잖아요. 요거는 들어는 가는데 살짝 얘가 이렇게 좀 흐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건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 SD카드 넣는 메모리 카드 넣는 요 파우치는 뭐 주머니 진짜 잘 썼어요. 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메모리 카드 넣고 저는 원래 이렇게 카메라 가방 가지고 다닐 때 렌즈 캡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렌즈 캡 빼고 이 후드가 렌즈 표면을 방울해 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넣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이 가방을 사용한 이후로는 이렇게 렌즈 캡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파티션 중에 일부가 옆에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렌즈 캡이 수납이 됩니다. 이거 꽤 신박하잖아요. 이 평소에 렌즈 캡 어디다 둘지 굉장히 그 갈등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쓴다 하면은 꺼내서 분리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체결하고 또 안 쓸 때는 빼서 렌즈 캡을 결합을 시키고 여기다 넣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렌즈 캡을 여기다 수납하고 그냥 경통을 넣으면은 부딪히면서 다그닥다그닥 거리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반드시 캡을 체결해서 이렇게 넣어두면은 좀 더 렌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 82mm짜리 렌즈 캡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걷더니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이것도 전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다른 가방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파티션 구성이 커다란 거 이거 많이 보시는 거랑 굉장히 긴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 달려있는 거 3개, 주머니 없는 일반적인 파티션 4개가 있어요. 등판 쪽에 벨크로로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는 저처럼 여기다 붙여 놓으면은 완충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렌즈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런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하나 둘 해가지고 총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쪽에 뭐 단체로 제가 쫙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 여기다 딱딱 붙여 놓으면 된다. 이쪽 등판을 좀 보자면은 여기 이제 노트북 수납하는 공간이 있어요. 스펙상으로는 15인치 맥북도 수납이 된다고 하니까 16인치도 되겠죠? 그게 둘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16인치는 잘 모르겠어요. 15인치는 된대요. 그리고 벨크로 열면은 이 안쪽에도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좀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노트북 수납하기는 솔직히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뭐 여권이라든지 돈 같은 거 귀중품 넣어놓으면 도난 방지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그 가방 내부 수납이랑 외부 수납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링백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시면요, 엘레멘트 백팩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매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상당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물렁해 보이시겠지만요, 실제로 매보면은 꽤나 각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서 다음에 끈을 조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 물건을 꺼내실 때는 다시 끈을 풀고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꺼내고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깨끈을 조이고 푸는 게 감각이 진짜 좋아요. 불편함 없이 풀고 조이는 게 수월해가지고 꽤나 영리하게 디자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되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해서 등에 밀착을 시키면요,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 더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버클을 풀어서 여기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요, 완전히 딱 달라붙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격하게 달리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감은 다 우수했지만 특히 끈길이 조절되는 부분이 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꽤 고급스럽더라고요. 사용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기스를 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캐리어를 가지고 다닐 때에는 좀 무거우면 이런 식으로 툭 올려서 거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슬링백 수납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도 백팩이랑 똑같이 벨크로 열면 주머니가 나오는데요, 이게 훨씬 커요. 이게 손바닥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백팩보다 크고, 이쪽에 이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차키 같은 거 걸어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퍼 열면은 여기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고요. 또 여기도 역시나 똑같이 거의 비슷한 구성인데 가운데 2개가 더 생겼어요. 외엔 특별한 거 없고, 얘도 역시나 하단 열면은 레인 커버가 나옵니다. 방수 커버.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 완벽한 방수는 힘들어요. 폭우가 오면은 저거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쪽 측면에 보시면은 지퍼 열면은 여기도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물병이 커다라면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이것저것 튜브 같은 거, 치약이라든지 헤어젤 막 이런 거 넣으면 될 것 같군요. 헤어젤? 왁스가 아니라?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대 거치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꽤 괜찮습니다. 롤탑을 보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여기를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서 연다. 괜찮죠? 이 안에도 구성이 똑같아가지고 열면은 이쪽에 지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리는, 뭐 안쪽 물건 용량 자체는 12리터로 백팩이랑 일치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접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말아서 오면은 되는 거. 그리고 자석으로 착. 괜찮죠? 네, 나름 나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메인 수납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뚜껑을 착 열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카메라를 하나만 넣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커다란 풀프레임 미러리스라서 여기도 들어가요. 즉 2대를 동시에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우치에다가 배터리라든지 렌즈 청소하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육각 렌치 같은 거 잡동사니 다 넣어서 이쪽에다가 넣어보면은 쇽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짐을 일일이 다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 이런 거 말고도 이런 렌즈 충분히 수납 가능해요. 저는 지금 얘를 그 투바디 쓸 때 쓰려고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겹쳐놨는데, 파티션이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아까보다는 살짝 공간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렌즈 캡은 충분히 이렇게 수납이 되니까 렌즈캡 닫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딱히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고요. 파티션 커다란 거 이렇게 2개랑 작은 파티션 이 정도, 이거 4개를 줍니다. 그래서 슬링백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많이 들어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총 18리터 정도라는데 이 정도면 거의 백팩이 아닐까 하는 수준의 용량입니다. 얘도 액세서리를 이거 메모리 카드 수납할 수 있는 거 주고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2개를 더 주는데 얘네야말로 진짜 어디다 이거를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설치하라는 건가? 이렇게 설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퍼의 이 부분이 렌즈 경통에 기스를 내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아예 가방에 넣지도 않았어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벨크를 열면은 이쪽에 노트북 놓는 공간이 나오고요. 여기도 무려 15인치 맥북이 스펙상 수납이 됩니다. 어쨌든 수납 능력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슬링백보다 거의 궁극의 슬링백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런 커다란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렌즈까지 들어가는 이런 슬림백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으로는 이렇게 사이드로 오픈하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장비를 열고 빼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저는 이런 사이드 오픈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장비는 웬만하면은 그 메인 수납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식으로 쓰긴 했는데 이것도 뭐 있으면은 쏠쏠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리뷰를 시작하면서 백팩보다는 슬링백을 더 많이 들고 다녔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18리터면은 웬만한 백팩 사이즈인데 그거를 이제 한쪽 어깨로만 들고 다니려니까 좀 무리스럽긴 하더라고요. 제품을 그러니까 카메라 놓고 빼는 거는 진짜 쉽고 다 좋아가지고 사용하고는 싶은데 나갔다 오면 어깨가 좀 아프니까 약간 고민스럽긴 합니다. 이거 이런 무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보다 한 단계 작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각대를 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가방이 결국에는 디자인 쪽으로 무너지거나 기능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게 삼각대 수납인데 이 가방 두 개 모두 삼각대 수납은 정말 쉬워요. 먼저 이 백팩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이쪽 왼편에 그러니까 사이드로 열리는 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 포토클랩 244LP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제품인데 이게 다리가 역방향으로 접히지 않은 일반형 삼각대잖아요. 이게 수납이 돼요. 이게 수납이 된다는 거는 다른 모든 게 수납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쪽 주머니에 다리 두 개를 집어넣어서 아래쪽 하단부를 고정을 시키고요. 이쪽에서 버클을 채우는 형태로 이 벨트를 고정을 시켜서 삼각대를 붙이는 타입인데 꺼내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한 군데만 거치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제품은 양쪽 모두 거치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반대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주머니가 깊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리 두 개를 집어 넣어서 딱 지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클을 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리 하나 접으면은 깔끔하게 수납이 됩니다. 이쪽 주머니가 얕아가지고 이게 될까 걱정하시겠지만요. 이런 큰 삼각대도 문제없이 수납이 되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라 요 슬링백인데 보시다시피 이쪽에 일반형 말고 여행용 조그만한 삼각대인데 이게 세로로 수납이 돼요. 이거 진짜 혁신적인데 제가 이제 자주 애용하는 여행용 삼각대는 시루에 T05X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세로로 된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당연하게도 이 제품은 일반적인 슬링백이랑 마찬가지로 바닥에 삼각대를 거치하는 형태가 지원은 돼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커다란 일반형 삼각대도 여기 버클 풀어서 체결을 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고 다리 하나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들고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내려놓을 때도 굉장히 이게 어중간하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 되게 애매하거든요. 바닥에 삼각대가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는 좌우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통행할 때 좀 위험합니다. 다른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도 있고요. 문 같은 데 지나갈 때 이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썩 선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연하게도 요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 일단은 이거 풀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 바닥 부분의 벨트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아주 그 두꺼운 재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즉 이게 아무래도 바닥면이니까 이거 쉽게 이게 벨트가 해지지 말라고 굉장히 딱딱한 소재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측면 주머니를 통해서 이러한 그 여행용 삼각대는 그래도 다 높이면은 아이 레벨까지는 아니어도 가슴까지는 오는 그런 삼각대거든요. 그게 여기 주머니에 센터 칼럼과 다리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안착이 돼요. 그 다음에 버클을 채우고 다리 하나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수납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매우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혁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물론 이제 이쪽 사이드로 열리는 쪽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벨트도 없고 한쪽에만 거치가 되는데 이게 슬링백 메고 다닐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런 형태거든요. 물건 빼낼 때는 이렇게 되지만 뒤로 돌리면 여기에서 아래쪽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뭐 지나가는 행인 칠 정도로 튀어오르지도 않고요.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팩이나 슬링백이나 이런 커다란 삼각대, 작은 삼각대 가리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망가지지 않으면서 수월하게 수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정말 좋았어요. 이상으로 긴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구매를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페이팔 등을 통해서 직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관부가세가 붙겠죠? 그리고 배송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리고요. 그럼 이게 좀 회사가 멀리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이 회사의 메인 디자이너 분은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리뷰 관련해서도 의사소통도 그분과 한국어로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회사로 좀 더 편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가방 전문 리뷰어로서 다음에 또 좋은 가방이 있으면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